이 기록은 오래된 고을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다. 전하는 이가 남아있지 않아 출처는 밝히기 어렵지만 마을 노인들이 하나같이 예부터 있던 말이라 하였으니 전승된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옛날 깊은 산줄기와 강물이 감싸던 외딴 고을에 흉가로 불리는 집 한 채가 있었다. 달빛이 비치면 지붕이 삐걱였고 바람이 불면 기침 소리가 들린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 집을 망정집이라 불렀다. 아무도 살지 않았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 허나 먹고 사는 일은 늘 무섭기에 살 곳 잃은 모녀가 마침내 그 집으로 들어갔다. 모녀는 피곤했다. 어머니는 오래 앓았고 딸은 말라 있었다. 그러나 그 집은 기이하게도 오래 비어있던 집치고 깨끗했다. 장독대는 비뚤지 않았고 천장에는 말린 약초와 꽃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으며 집 안에는 썩은 냄새 대신 은은한 향기가 돌았다. 사람들은 말하길 그 집은 귀신이 들끓는다 했지만 모녀는 숨을 고르고 잠을 청했다. 첫날 밤 삼경이 지나갈 무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모녀가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는 장면. 문틈 너머로 늙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꽃을 드리옵니다. 그리고는 천으로 된 작은 보자기를 두고 사라졌다. 보자기 안에는 말린 꽃과 약초가 들어있었다. 모녀는 두려웠으나 버리지 못했다. 어머니는 약초를 삶아 마셨고 며칠 지나지 않아 기침이 줄었다. 그 뒤로 한 번도 빠짐없이 밤이 깊을 때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꽃과 약초가 놓였다. 늙은 남자는 늘 말했다. 꽃을 드리옵니다. 모녀는 더는 무서워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병이 나았기 때문이다. 어느 밤 어머니는 늙은 남자에게 말했다.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말했다. 은혜란 본디 보일 필요가 없는 법이요. 그러고는 보자기 하나를 더 내밀었다. 그 안에는 둥글둥글한 씨앗 몇 알이 들어있었다. 남자는 말했다. 씨앗을 심되 정오에 물을 주지 말 것이며 품은 마음을 의심하지 말 것이요.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모녀는 씨앗을 심고 매일 새벽과 해질녘에 물을 주었다. 두 달이 지나자 작은 꽃들이 줄줄이 피어났고 그 가운데엔 밤마다 빛을 머금은 커다란 줄기 하나가 솟았다. 사람들은 그 집이 예전처럼 흉가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병이 다시 도졌다. 숨이 가쁘고 얼굴이 창백했다. 딸은 울며 약초를 다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딸은 꽃밭을 바라보다 생각했다. 물이 더 필요하다. 꽃이 더 자라면 엄마가 살 수 있다. 허나 때는 정오였다. 그날 딸은 금기를 어겼다. 정오에 물을 주었다. 물방울이 꽃대에 닿자마자 꽃대는 휘청이며 흔들렸고 이내 갈라졌다. 그 안에서 한 형체가 몸을 일으켰다. 그것은 늙은 남자였다. 허나 이승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다. 뼈 같기도 하고 꽃 같기도 한 기이한 형상이었다. 노인신 목소리로 왜 정오였느냐? 딸을 먹이며 엄마를 살리고 싶어서. 노인은 딸을 나무라지 않았다.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가 쓰러진 어머니를 살폈다. 그리고 그대로 어머니의 손을 감싸쥐었다. 잠시 뒤 어머니의 몸에 숨이 돌기 시작했다. 딸은 고개를 돌려 은혜를 전하려 했으나 노인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꽃밭 한가운데엔 커다란 꽃이 피어 있었고 그 꽃은 사람 얼굴과 흡사한 무늬를 지니고 있었다. 사람들은 말하길 그 늙은 남자는 살아서는 약초를 다루던 이였다고 한다. 장터에서 쓰러져 죽은 뒤 뼈를 못 찾고 곧은 마음만 남아 꽃의 형상으로 깃든 것이라고 했다. 그 뒤로 모녀는 오래 살았다. 사람들은 그 집을 흉가라 하지 않았다.
허나 밤마다 귀가 밝은 아이들은 말했다. 꽃밭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고. 또 어떤 노파는 말했다. 꽃잎이 웃는 것 같았다고. 이 이야기는 공포일까, 은혜일까? 귀신이든 양령이든 살아서 못한 일을 죽어서 이루려는 마음이 있던 것만은 사실이다. 사람이 꽃을 살리고 꽃이 사람을 살렸다. 은혜란 이렇듯 형태가 없다고 하였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기록을 더듬어 보면 망정집 모녀가 살아간 뒤의 세월까지도 전해 내려온다. 후대에 이르러 사람들은 그것을 망정 꽃령 이야기라 불렀다. 전승자들의 말에 따르면 노인이 꽃 속에서 몸을 드러낸 뒤 망정집 주변에는 예전과는 다른 기운이 감돌았다고 한다. 병든 가축이 집 앞 그늘에서 누웠다가 일어났고 행상인들이 그 집 앞을 지나면서 헛기침이 멎었다고 했다. 마을 노인들은 이를 가리켜 그 집 아래로 흐르는 기맥이 바르다고 했다. 기맥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의 숨줄을 말한다. 허나 기맥이라는 말은 원래 도사나 풍수쟁이들이 쓰던 말이었으므로 농사꾼들에게는 꽃령의 탓으로 보였다. 거긴 사람의 덕이 남아서 그래. 죽은 이의 덕이 땅속에 배면꽃이 오르고 약이 된다니까. 이 말을 들은 이들은 대부분 웃어넘겼으나 이상하게도 병든 자가 망정집으로 가면 병이 가벼워져 돌아왔다는 풍문은 끊이지 않았다. 그 시절에는 양이가 흔치 않았고 의원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허리나 무릎이 성치 않을 때 망정집 문지방을 한번 밟아보려 했다. 하지만 그 집에는 굳이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낮이라도 마당에 앉아 있다가 차 한 잔 대접받고 돌아갔다. 딸은 꽃밭에서 난 꽃잎을 다려 차를 만들었는데 그 향이 예사롭지 않았다고 한다. 어찌나 감도는 향이었던지 마실 때에는 달지도 쓰지도 않고 삼키고 나면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아이고, 그때 그거 한 잔 마시면 기침이 쑥 들어갔지. 뭐 약도 안 먹었는데 기막힌 일이었제. 기이한 점은 또 있었다. 꽃의 줄기에는 가시가 없었다. 장미처럼 보였으나 가시가 없었고 낮에는 고개를 숙이고 밤에는 달빛을 따라 고개를 들었다. 어느 날 꽃이 한꺼번에 피었다. 그날은 보름이었다. 달이 구름 없는 밤하늘에 걸렸을 때 마당의 꽃들이 일제히 피었고 집안을 환히 밝혔다. 새벽녘 마을 사람들이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을 때 먼 발치에서도 그 빛이 보였다고 한다. 우리 모두 봤다니까. 불을 켠 것도 아닌데 그 집이 보름달처럼 밝았어. 이때부터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집을 흉가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꽃집 혹은 망정꽃집이라 불렀다. 모녀는 그 집에서 해가 바뀌도록 살았다. 딸은 자라며 제 몫의 일을 해냈고 약초와 꽃을 정리하는 일에도 능숙해졌다. 하지만 어머니는 세월을 이기지 못했다. 오래 살았으나 결국 병으로 누워버렸다. 딸은 꽃밭에서 약을 캐다가 그날따라 꽃대가 휘청이는 것을 보았다. 밤이었다. 달빛은 맑았다. 꽃 사이로 한 쉰 목소리가 흘렀다. 그 목소리는 익숙한 것이었다. 꽃을 드리옵니다. 딸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꽃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단지 꽃이 하나 꺾여 손 위에 놓였을 뿐이다. 딸은 그 꽃잎을 다려 어머니에게 먹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병이 나아지지 않았다. 그저 고통 없이 눈을 감게 할 뿐이었다. 그날 새벽 딸은 꽃밭에서 울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을 닦을 때 느슨한 기쁨이 함께 밀려왔다. 사람들은 이를 꽃령이 어머니의 고통을 걷어갔다고 말했다. 딸은 그 뒤로도 꽃집을 떠나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도 떠나지 않았고 혼처가 와도 뿌리치며 그 집을 지켰다.
그 아가씨는 꽃집 사람이지 사람들 속에 섞일 인생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이유를 물었으나 딸은 단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봄이 오면 꽃을 일으켜 세우고 겨울이 오면 거적대기에 둘러 덮으며 지냈다. 세월은 흘렀다. 아무도 모녀를 기억하지 않을 때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 양복을 입은 사내였다.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했다. 민속 기록을 찾으려고 왔습니다. 여기에 흉가가 있다 들었습니다. 늙은 딸 재연 미소 지으며 흉가라기보단 꽃집이라고 해야 옳겠지요. 사내는 의아해했다. 마을에서는 여전히 귀가 끊긴 흉가라 불렸기 때문이다. 사내는 꽃밭을 보았으나 이미 꽃은 시든 뒤였다. 계절은 늦가을이었다. 그러나 사내는 그 속에서 희미한 향을 맡았다. 꽃이 없는데 향이 있었다. 그는 말하기를 오래 묵은 향이라 했다. 여기서 오래된 꽃 냄새가 납니다. 매우 오랜 꽃이 향은 남는 법입니다. 꽃이든 사람이든. 사내는 묻고 기록했다. 밤마다 기침이 들렸다 한다. 꽃이 사람을 살렸다 한다. 귀물이라 한다. 양령이라 한다. 딸은 그중 어느 것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 노인분은 누구였습니까? 살아서 약을 다루던 분이었지요. 죽어서 꽃이 된 분입니다. 사내는 그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으나 그대로 적었다. 이 기록은 훗날 민속지 일부로 남았다. 사내는 그 집을 떠나며 문을 바라보았다. 문 위에는 다 죽은 꽃이 줄기에 달린 채 매달려 있었다. 이후 딸을 본 사람은 없었다. 집은 잠시 비었고 몇 해 뒤 마을에서 집을 부수려 했다. 그러나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장정 셋이서 흙벽을 밀었으나 집은 조금도 무너지지 않았다. 아이고 이게 무슨 흙집인데 이리도 단단한가. 그날 밤 장정 하나가 말하기를 꽃밭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한다. 다음 날 꽃밭에서는 어린 꽃대가 솟아 있었다. 꽃은 다시 자라났고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꽃령은 남았다. 은혜는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도 귀도 양령도 이름은 어떻게 붙이든 상관없다. 남은 것은 향뿐이었다. 컷 달빛 아래 꽃잎 흔들림. 바람소리, 마지막에 기침 한 번. 모녀가 남긴 이야기는 단순한 은혜담으로 끝나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망정집은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기이한 존재로 남았다. 사람들은 말하길 꽃령은 모녀의 생명을 살린 뒤 그 힘을 꽃밭 속에 남겨두었다고 했다. 어린 시절을 그 집에서 보낸 아이들은 밤이면 꽃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기침 같기도 하고 낮게 읊조리는 목소리 같기도 했으며 달빛 아래 꽃잎은 마치 손짓하는 듯 흔들렸다고 한다. 그 소리를 들은 아이들은 꿈속에서도 꽃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집을 둘러싼 마을의 평판도 점점 변해갔다. 흉가라던 이름은 사라지고 꽃집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사람들은 병들거나 허약하면 조심스레 꽃집 마당을 지나가며 기도를 올렸다. 우리 어릴 때는 그 집이 무서워서 못 갔지. 그런데 나중엔 그 집 앞을 지나면 속이 편안해졌어. 기침이 난다거나 허리가 아픈 사람도 나아졌다 하더라. 꽃령의 존재는 점차 기이한 사건으로 이어졌다. 어느 해 겨울 한 사냥꾼이 이른 새벽 망정집 주변을 지나가다 눈보라 속에서 어린 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마을에서는 그 사냥꾼이 미쳤다고 여겼으나 그가 증언하기를 집 마당에서 작은 꽃잎이 하나 떠올랐는데 내 발걸음을 따라왔습니다. 나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지만 꽃잎이 움직였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후 마을 사람들은 꽃령이 단순한 은혜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영혼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모녀의 이야기가 사라지고 수십 년이 지난 뒤
마을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꽃령의 존재를 체험했다. 한 아이가 열병에 걸려 거의 숨을 거둘 지경이었으나 망정집 마당에 있는 꽃밭 한가운데서 단 한 송이 꽃을 꺾어 다려 먹였더니 아이의 체온은 서서히 돌아왔고 고열은 사라졌다. 사람들은 이후로 망정집 꽃밭을 은혜초라 불렀다. 꽃을 통해 생명을 나누고 사람들은 꽃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몇 가지 규칙은 잊히지 않았다. 첫째, 정오에는 절대로 물을 주지 말 것. 둘째, 품은 마음을 의심하지 말 것. 셋째, 꽃령이 다가올 때는 소리를 지르지 말 것. 규칙을 어긴 자들은 알 수 없는 불운을 겪었다. 꽃이 시들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꿈속에서 꽃잎이 머리를 덮는 듯한 악몽을 꾸었다. 하지만 꽃령의 힘은 결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그저 교훈을 남길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모녀는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꽃령은 남았다. 아이들이 자라며 꽃을 돌보고 어른들이 꽃을 심었다. 꽃령은 모녀의 은혜와 생명을 기억하며 마을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사건이 생겼다. 꽃밭 가운데에서 새로운 형체가 자라났다. 사람 형상이었으나 꽃으로 이루어진 몸이었다. 달빛에 비친 형상은 살아있는 인간 같으면서도 동시에 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 말하기를 꽃령이 모녀의 후손을 만들었다고 했다. 꽃과 사람, 생명과 영혼이 뒤섞인 존재였다. 그 형체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단지 마을 주변을 지켰다. 이후 마을에서는 꽃령을 더욱 존중하며 살아갔다. 사람들은 꽃을 돌보고 꽃령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다. 아이들은 꽃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며 성장했고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인간과 꽃령의 경계가 자연스레 희미해졌다. 망정집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진다.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나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긴다. 꽃령은 아직도 살아있으며 때로는 꽃잎 사이에서 낮게 숨을 쉬는 소리가 들린다 한다. 모녀가 남긴 은혜는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이 꽃을 살리고 꽃이 사람을 살리는 곳. 그곳이 바로 망정꽃집이었다. 그리고 꽃령은 오늘도 은밀히 마을을 지킨다. 세월이 흘러 망정집 꽃밭은 더욱 풍성해졌다. 봄이면 꽃이 만발했고 여름이면 달빛 아래 꽃향기가 온 마을을 감쌌다. 꽃령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렀다. 사람들은 밤마다 꽃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고 아이들은 꽃잎 사이에서 낮게 울리는 숨소리를 친구처럼 느꼈다. 모녀가 떠난 후에도 그 집은 살아있는 꽃과 마찬가지로 숨을 쉬었다. 꽃령은 낮에는 고요했으나 밤이면 은은한 빛과 향으로 마을 사람들을 지켰다. 병든 사람은 꽃을 다려 마셨고 상처 입은 마음은 꽃잎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었다. 꽃령의 힘은 이제 인간과 자연 사이에 교감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폭풍이 몰아쳤다. 비바람 속에서 강물이 범람했고 나무가 쓰러졌으며 집들이 흔들렸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망정집 주변만은 이상하게 안전했다. 꽃령이 꽃잎을 흔들며 바람과 비를 막았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꽃령의 존재를 똑똑히 확인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꽃령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고 꽃밭에 작은 돌담과 등불을 설치하며 은혜에 보답했다. 시간이 더 흐르자 꽃령은 더 기이한 모습을 보였다. 꽃대 사이에서 인간 형체가 서는가 하면 밤이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다. 그러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법은 없었다. 오히려 꽃령은 어린 아이들의 꿈에 나타나 용기와 위안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꽃령은 인간에게 남긴 한 가지 선물을 더했다. 모녀가 떠난 후 그 집에 들어오는 이들에게 작은 씨앗 하나씩을 남긴 것이다. 그 씨앗은 심으면 꽃이 되지만 단순한 꽃이 아니었다. 꽃 속에 모녀의 은혜와 마을의 기억,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이 깃들어 있었다. 오늘날도 꽃밭은 살아있다. 사람이 꽃을 살리고 꽃이 사람을 살리는 곳. 죽은 이의 마음이 꽃에 깃들고 살아있는 마음이 꽃을 돌본다. 꽃령은 조용히 숨을 쉬며 마을을 지킨다. 그리하여 망정집 꽃밭은 세월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은혜의 증표가 되었다. 모녀가 남긴 은혜는 이렇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곳에서는 꽃이 속삭이고 꽃이 사람을 살리며 사람은 꽃을 지킨다. 그리고 누구든 마음을 다해 꽃을 바라본다면 꽃령은 조용히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다.